사후 피임약. 이름 그대로 사후에 먹는 피임약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어떤 나라에서는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야 할까? 정말 이 약은 그렇게 위험한 걸까? 아니면 정책이 그렇게 만든 걸까? 오늘은 사후 피임약이 효과나 부작용 이야기보다 왜 한국의 정책은 이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해외는 왜 다른 길을 갔는가? 이 차이를 중심으로 말해보죠. 먼저 기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이 아닙니다. 이미 착상된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이 아니라 배란을 늦추거나 배란 자체를 막아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약, 즉 임신 이전 단계에서 작용하는 약입니다. 성관계 후 72시간 혹은 최대 120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약은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높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거나 약사 상담만 거쳐서 어떤 나라는 아예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책의 기준은 이거였죠.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공중보건의 손해다. 즉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정책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후 피임약이 전문의약품, 즉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약입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사후 피임약은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용량이 훨씬 높습니다. 의료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몬 약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혈전 위험, 특정 질환, 반복 복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죠. 정책 논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용. 처방 없이 풀면 사후 피임약이 일상 피임처럼 사용될 수 있다. 이 논리는 한국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보다 정치와 문화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피임, 임신, 낙태 문제는 오랫동안 도덕윤리 논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쉽게 풀어졌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통제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 일부 시민단체 반발, 정치적 부담이 겹치면서 결국 법과 제도는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해외 국가들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부작용, 남용, 청소년 문제. 다만 결론이 달랐을 뿐이죠. 해외 정책의 핵심 논리는 통제보다 정보와 접근성이 더 큰 공익이다. 실제 데이터에서 사후 피임약을 풀었다고 성관계가 늘지 않았고 남용도 통계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줄었다. 이 결과가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사 상담, 연령 안내, 사용 횟수 교육, 통제 대신 관리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개인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전문가가 통제해야 한다. 반면 해외의 선택은 개인은 올바른 정보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후 피임약 정책은 여성의 선택권, 국가의 개입 범위, 공중보건의 기준이 한 번에 드러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후 피임약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필요 없는 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자도 아니고 끝까지 막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믿을 것인가?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각 나라의 대답이 정책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